제 부서에 주식 투자에 미친 선배가 있습니다. 며칠 전 선배가 깊은 한숨을 쉬더군요. 우리가 매일 사고 파는 일반 주식 시장에는 진짜 큰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월가 기사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글로벌 벤처 캐피털들이 단 6개월 만에 엄청난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들이 뭉칫돈을 던진 곳은 아직 주식 시장에 상장조차 안 한 기업입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입니다. 장외 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무려 1,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평범한 개인 투자자는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주식입니다. 진짜 거대한 돈의 잔치는 우리들 몰래 그들만의 리그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지독한 벼락거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배의 실제 주식 계좌를 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선배는 스페이스X 주식을 직접 산 게 아니었습니다. 대신 스페이스X가 우주로 가기 위해 반드시 사야만 하는 부품 기업들을 조용히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선배의 계좌는 이미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남들이 살 수도 없는 스페이스X 비상장 주식만 바라보며 침을 흘릴 때였습니다. 진짜 돈 냄새를 맡은 사람들은 뒤에서 조용히 우주 인프라 밸류체인에 돈을 묻고 있었던 겁니다. 나만 완벽하게 소외된 이 거대한 자본 이동의 진짜 비밀을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큰 돈은 항상 인프라에서 나왔습니다. 19세기 미국을 떠올려 보시죠. 대륙 횡단철도가 깔리던 시기입니다. 수많은 철도회사가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노선 경쟁과 운임 인하로 파산하는 곳도 속출했죠. 하지만 이 난장판 속에서 조용히 떼돈을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길에 깔리는 강철을 독점 공급한 카네기 철강입니다. 기차 침대차를 독점 생산한 풀만입니다. 그리고 공기 브레이크 시스템을 표준화한 웨스팅하우스입니다. 기차를 굴린 사람이 승자가 아닙니다. 기차가 달릴 길과 필수 부품을 만든 사람이 진짜 승자였습니다. 가까운 과거도 똑같습니다.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 시기입니다. 전 세계가 바다 밑에 광통신 해저 케이블을 앞다퉈 깔았습니다. 이때 주가가 1년 만에 1300% 폭등한 기업이 있습니다. 유명한 통신사나 포터 사이트가 아닙니다. JDS 유니페이스라는 회사입니다. 광통신 케이블 신호를 증폭시키는 핵심 부품을 만들었죠. 코닝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초고순도 특수 유리를 복정 공급해서 주가가 10배나 뛰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프라 투자의 핵심입니다. 돈은 결국 가장 좁은 병목을 쥐고 있는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지금 우주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우주에 철도를 깔고 있습니다. 이른바 초기 인프라 선점 효과입니다. 인프라는 한번 깔리면 산업 전체에 룰이 됩니다. 스페이스X의 진짜 무기는 로켓이 아닙니다. 바로 스타링크입니다. 전 지구를 덮는 위성 인터넷망이죠. 로켓은 그저 우주로 위성을 배달하는 택배 기사일 뿐입니다. 진짜 현금을 긁어모으는 알짜배기는 통신망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제 원리가 하나 작동합니다. 바로 네트워크 외부성입니다. 쉽게 말해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그 서비스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현상입니다. 스타링크 가입자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후발주자가 아무리 돈을 써도 따라잡기 힘듭니다. 강력한 잠금 효과가 발생합니다. 초기 구축 자본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진입장벽 자체가 거대합니다. 다른 경쟁 기업들이 이제 막 로켓 발사를 테스트할 때 스페이스X는 이미 우주의 통신 표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장외 시장에서 스페이스X의 가치는 폭발적으로 상승 중입니다. 2024년 6월에 2,100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90조 원이죠. 그런데 2025년 12월에 8천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지금 2026년 초에는 무려 1조 3,100억 달러에 달합니다. 무려 1,100조 원이 넘습니다. 글로벌 큰손 벤처 캐피털들이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D1 캐피탈 파트너스는 사모 투자 비중의 45%를 스페이스X에 몰빵했습니다. 바론 캐피탈도 펀드 자산의 28%를 넣었죠. 앤드리슨 호로이츠, 아크 인베스트 모두 숟가락을 강하게 얹었습니다. 이 자금 흐름에는 아주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돈이 스페이스X의 신규 투자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존 투자자와 직원들의 주식을 비싸게 사준 구주 매입의 결과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스타링크가 2024년에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는 이제 남의 돈을 빌리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굴립니다. 막강한 현금 창출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 기업 xAI의 합병을 기대합니다. 실리콘밸리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업 공개를 준비하는 움직임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스타링크 다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주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지금 지구는 전력 부족과 환경 규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AI 서버를 돌릴 전기가 턱없이 모자랍니다. 머스크는 이 거대한 문제를 우주 공간에서 단번에 해결하려 합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는 지상 데이터 센터가 가질 수 없는 압도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태양광 전력 효율입니다. 우주는 지구처럼 밤낮이 없습니다. 구름도 없습니다. 1년 365일 내내 태양빛을 100% 온전히 흡수합니다.
대기권 산란이 없어서 지상 태양광 패널보다 발전 효율이 최소 1.5배에서 2배 이상 높습니다. 송전탑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우주 자체가 무한한 무선 전력망이 됩니다. 게다가 완전한 친환경 인프라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아킬레스건인 ESG 규제 리스크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은 한 가지 강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우주는 엄청 춥잖아. 영하 270도니까 불덩이가 편 AI 서버열을 식히기에는 완전 냉동고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중이 가진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우주는 공기가 없습니다. 진공 상태입니다. 지상에서는 선풍기를 틀어서 바람으로 열을 날립니다. 차가운 물을 순환시켜서 열을 빼앗습니다. 바로 내류와 전도 현상입니다. 그런데 진공 상태인 우주에서는 이 두 가지 냉각 방식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보온병이 진공벽을 이용해서 열을 가두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우주에서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려면 오직 복사 방식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열을 적외선 빛의 형태로 우주 공간으로 내뿜어야 합니다. 수천 와트의 열을 내뿜는 AI 서버를 복사 방식으로만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축구장만한 거대한 방열판을 우주선에 달아야 합니다. 이 방열판은 엄청나게 무겁고 큽니다. 과거에는 위성 1kg을 우주로 올리는데 수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우주 데이터 센터는 그저 몽상가들의 망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스페이스X의 100톤급 로켓 스타쉽이 등장했습니다. 우주 물류비가 10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무거운 AI 서버와 거대한 방열판을 우주로 쌓아올리는 것이 드디어 경제적인 타당성을 갖추게 된 겁니다. 기술적 한계와 비용이라는 거대한 병목이 뚫렸습니다. 게다가 진공 우주 공간에서 위성 간 레이저 통신을 연결하면 지상의 해저 케이블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투자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갑과 계좌를 실제로 불려줄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주는 더 이상 낭만적인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철저한 경제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돈밭입니다. 스페이스X의 상장 움직임은 이 거대한 자본 이동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사야 할까요? 스페이스X 주식을 사야 할까요? 일반인은 비상장 주식을 구하기도 힘듭니다. 과거의 역사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곡괭이와 청바지 전략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금감을 캐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곡괭이를 파는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페이스X의 화려한 로켓 발사쇼 뒤에 숨겨진 진짜 밸류체인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 번째 타깃은 방열판 소재 기업입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의 가장 까다로운 공학적 난제는 바로 열을 식히는 냉각 문제입니다. 우주 환경에서 거대한 열을 효율적으로 뿜어내는 특수복사 방열판 기술. 이 극한의 소재를 독점 공급하는 기업이 미래의 코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타깃은 광통신 부품 기업입니다. 인공위성끼리 데이터를 빛의 속도로 주고받으려면 위성 간 메이저 통신망이 필수입니다. EOISL 부품 시장을 장악하는 기업을 샅샅이 찾아야 합니다. 과거 닷컴 버블 때 1300% 폭등했던 JDS 유니페이스처럼 우주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 병목을 뚫어주는 기업이 새로운 텐베거의 기회를 잡을 것입니다. 진짜 투자의 기회는 뉴스 헤드라인에 나오지 않습니다. 거대한 인프라가 처음 깔릴 때 그 길목을 지키고 있는 보이지 않는 부품과 소재 단위에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통신, AI, 로봇 산업의 미래 패권이 모두 우주 인프라에 달렸습니다. 지금 당장 우주 발사체 레퍼런스를 갖춘 기업과 생태계 밸류체인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의 흐름을 먼저 읽는 사람만이 이 거대한 부의 재편 과정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데 도움되셨다면 돈 키울 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